안녕하세요. 2019년도 제1회 고등검정고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두 다항식 A는 x의 제곱 플러스 2이고 B는 x-1에 대하여 자, A 더하기 2B는 A 더하기 2 B의 값을 물어본 거니까 A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B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세요. 자, 얘네들은 그냥 내려오면 되겠네요. x의 제곱 플러스 2는 그냥 내려오면 되고요. 괄호 앞에 이렇게 숫자 2라는 게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곱하라는 소리인 거죠. 이렇게 한번 곱하고 다시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x 앞에 부호는 당연히 플러스 1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부호가 같아요.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2 곱하기 x는 2x.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려고 보니까 여기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2는 2. 자, 짝꿍 정리를 하면 x의 제곱이 있는 애는 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냥 내려옵니다. 그리고 얘도 짝꿍이 없잖아요. 그럼 그대로 내려옵니다. 2x.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얘네들은 짝꿍이잖아요. 상수항. 자, 플러스 이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이만큼 돌아오면 0이죠. 당연히 얘는 쓱쓱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 답이 있는 것은 3번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2번 등식 x-1의 전체제곱 더하기 2 괄호 x-1 플러스 a는 x의 제곱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자,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죠. 자, 항등식은 제가 어떻게 풀으라고 했냐면 좌변과 우변을 같게 만들면 된다. 자, 항등식을 풀 때는 두 가지로 풀었잖아요. 하나는 개수비교법, 또 하나는 수치대입법. 괄호가 많을수록 이렇게 괄호가 많을수록 수치대입법으로 푸는 게 조금 더 편하세요. 일일이 다 전개하시면 힘드니까 저는 이번 문제를 수치대입법으로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자, 수치대입법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그 값을 쉽게 푸는 건데 자, 괄호에 보니까 이 값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빼기 1이 0이 되죠. 자, 그러면 수학은 공평하다. x에다 2를 대입한다는 것은 모든 x에는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도 2를 이렇게 대입하고 여기도 2를 대입하면 됩니다. 제가 밑에다가 식을 좀 예쁘게 써드릴게요.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1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 그리고 1 빼기 1 그리고 플러스 a 그리고 1의 제곱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다 대입을 한 거예요. 제가 a는 그냥 내려오죠. x가 없으니까 그대로 다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1 빼기 1은 0이죠. 0 굳이 안 써주셔도 돼요. 얘는 날아갔네. 자, 그 다음에 여기 괄호가 먼저 푸셔야 돼요. 그럼 1 빼기 1은 0이에요. 간혹 둘이 곱하면 얘는 곱하기식이잖아요. 그럼 2 플러스 2 곱하기 0은 당연히 0이 됩니다. 근데 간혹 2 곱하기 0은 2 이렇게 쓰시는 분 계세요. 어떤 숫자에다 0을 곱하면 그 값은 0이 되니까 얘 또한 날아갑니다. 이렇게 0이야. 그럼 남는 건 A는 그냥 없으니까 그냥 내려올 거예요. 밑으로. 자, 얘는 1 곱하기 1이란 소리죠. 따라서 그냥 1이 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얼마야? 그러면 1번이 답이네요. 1번. 3번. 다음은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항식 x의 3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1차식 x-2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나머지 r 값이에요. 그 나머지 r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얘가 바로 나머지 자리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애들이 몫이에요, 몫. 그쵸? 근데 우리는 나머지만 알고 싶은 거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서 제가 지워드릴게요. 자, 얘네들이 더하면 그냥 나머지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이렇게 더하면 1 더하기 10은 11이네요. 그쵸? 답은 나머지 11. 되셨죠? 그래도 혹시 한번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자, 조립제법은 개수를 가지고 푸는 거죠. 그럼 여기에 보면 개수가 이렇게 1이에요. 1. 그쵸? x의 1x의 제곱.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1이 생략되어 있고요. 여기도 당연히 1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이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쵸? 그리고 또 여기 플러스 1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왔겠죠? 그리고 1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3차, 2차, 1차 상수순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0 되는 x값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x에다 2를 대입하면 되니까 그 2가 바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되셨죠? 자, 첫째는 중요하니까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게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되셨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하실 때는 둘이 곱한 다음에 위로 올리죠. 이렇게. 그러면 이 1은 2. 그리고 둘이 더합니다. 이렇게 둘이 더하죠. 그러면 3. 다시 얘네들이 곱해서 여기다 올리죠. 이렇게 6. 그리고 둘이 더합니다. 다시. 그럼 플러스 5. 자, 다시 얘네들이 곱해서 여기다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2, 5, 10이죠. 맨 마지막으로 둘이 더하면 11이 되죠. 11.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11이 된다. 잘하셨습니다. 4번 1 플러스 2i 빼기 3 괄호 3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2 더하기 ai일 때 실수 a의 값은 단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야.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그냥 허수 단위를 나타내는 애구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있는 걸 좀 정리를 해서 밑으로 갖다 내려올게요. 1 더하기 2i.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나왔네요. 여기 괄호가 있잖아요.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부호가 바뀐다. 얘는 플러스로 바뀌고, 그리고 이 3 앞에는 플러스 부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3으로 바뀌고, 그리고 마이너스는 당연히 플러스 i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내려오면 플러스는 여기는 플러스는 굳이 안 써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i 이렇게 저는 적었어요. 자, 짝꿍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이쪽이 얘래. 그것도 같이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짝꿍 정리를 할 때는 i가 있는 것과 i가 없는 놈, i가 없는 놈, 있는 놈과 없는 놈. 있는 거는 있는 것끼리, 없는 건 없는 것끼리 짝꿍이 돼요. 그러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건 더하기 부호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랑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0에서 플러스 한 칸 갔다가 마이너스 3칸 돌아오니까 요걸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얘네가 짝꿍이에요. 요거랑 짝꿍. 근데 i 앞에는 당연히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i로 묶고 짝꿍끼리 묶고 2 더하기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1은 플러스 3이야. 이렇게 적으시면 되네요. 근데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둘이. 근데 이미 마이너스 1이 똑같고 여기가 이렇게 3이 들어가야 두 식이 똑같은 식이 되는 거니까 a의 값은 3이 되면 돼. 라는 답이 4번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5번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2차 함수 y는 자,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3의 최소값은 자, 제가 최대의 최소는 무조건 y값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y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여기 걸쳐있는 숫자 중에서 얘네들 중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할 건 실선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실선 이렇게
점선 말고요. 까맣게 된 실선 있죠? 최소값은 가장 많이 내려간 부분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쵸? 여기, 요거. 얘가 최소가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최대는 바로 7이 되는데 우리는 얘가 바로 최대값이 되는데 우리는 최소값만 알고 싶은 거니까 답은 3이 되네요. 2번이 됩니다. 3이어서 3번 찍으시면 안 돼요. 3은 2번에 있네요. 그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이렇게 찾으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최소값이 점과 이렇게 점이 있어서 얘는 최대고 얘가 최소야 이렇게 하시면 잘못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많이 내려간 이 부분이 바로 최소값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문제 푸시면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잘 하셨습니다. 6번 2차 부등식 x-1과 x-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해는 자 2차 부등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2차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부등식 문제는 제가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답이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으면 사이값, 크면 바깥쪽. 자, 제가 써드릴게요. 작으면 사이값, 크면 바깥쪽. 작으면 사이값, 크면 바깥쪽.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작으면 뭐와 뭐 사이에 답이 있을 거야. 바깥쪽, 크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뭐 또는 뭐가 답이 두 개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거. 등호와 이렇게 어떤 거는 이렇게 등호가 있고 등호가 없는 것 차이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호가 없는 건 구멍을 이렇게 뻥 뚫리게 그래프에 나타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 등호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까맣게 칠하셔야 되는 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자,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해석을 해보면 이 값이 x가 있는 거니까 해는 x 값이니까 이 값이 0보다 작아요. 그쵸? 이 문제를 읽을 때 얘가 0보다 작아. 그쵸? 얘가 0보다 작으면 무슨 값? 사이값. 바로 작으면 사이값. 이 문제의 형식에 맞춰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크면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이것 또는 이거예요. 이 답이 두 개라는 거니까 또는 자가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바깥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과 4번은 아예 처음부터 답에서 제외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인데 자 그리고 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얘가 0이 되는 x값이 1이죠. 그쵸? 그럼 x는 1. 그리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2예요. 그쵸? 그래서 x는 2. 그럼 2. 그럼 순서대로 쓰면 여기가 바로 x가 1이고 여기가 2의 자리고요. 여기 등호가 있네요. 그럼 여기 까맣게 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x는 1과 2 사이에 있어. 그 답은 바로 3번에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하셨습니다. 7번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는 마이너스 4,2 B는 2,10 사이의 거리는 제가 거리는 또는 길이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슨 공식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는 어떤 삼각형일 때 이용할 수 있어요? 맞아요. 직각삼각형이죠. 바로바로 나와 주시면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A, B라고 하는 것은 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거리. 나는 여기를 X로 나는 요 A, B, A랑 B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를 X로 놓으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세요. 저처럼 한각이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잘 만들어졌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 이 몇 칸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4칸이고 여기서 4칸이고 여기서 2칸이니까 총 6칸이잖아요. 그쵸? 총 6칸이야. 6칸.
잘 안 보이네요.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6칸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일까요? 여기 10이고 여기 2니까 8칸인 차이가 나네요. 자, 공식으로 이용하면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은 짧은 변 두 변을 제곱해서 더한 값은 가장 긴 변의 제곱과 같다. 이쪽에는 가장 긴 변이 들어가야 됩니다. 빗변의 자리예요. 그러면 얘는 6이 12가 아니죠. 6, 6에 36이에요. 6 곱하기 6이란 소리니까 36. 얘는 8이 16이 아니라 8, 8에 64란 소리니까 64. 따라서 x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얘는 36 더하기 64는 100이죠. 100이에요, 100. 100은 x의 제곱과 같아. 근데 얘는 x 곱하기 x란 소리니까 10을 두 번 곱해야 100이 되잖아요. 그쵸? 10을 따라서 얘는 10이 답이 됩니다. 2번. 6, 8, 10 이렇게 되네요. 잘 하셨습니다. 8번. 직선 y는 2x 더하기 1에 평행하고 평행의 동그라미 읽어야 될 포인트 제가 찾아드리는 거예요. 평행의 동그라미 그리고 점 0,3을 지난데 저랑 같이 밑줄 치면서 같이 문제를 푸세요. 자,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가 어떻다는 것이다? 같다는 것이다.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이 있을 때 기울기가 같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겹치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기울기가 평행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니까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0,3을 지나잖아요. 그럼 뒤에 3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 3 있네요. 그럼 2번 아니면 4번이고요. 얘는 처음부터 답에서 제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는 건데 이 식에서 기울기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x 앞에 있는 애. 얘가 바로 기울기예요. 그러면 2번 아니고 3번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여긴 기울기가 2라고 되어 있고 얘는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는 아니네요.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9번. 중심의 좌표가 2,1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자,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근데 원의 중심은 나왔죠. 근데 제가 식에 들어갈 때는 자, 요건 앞에는 x자리, 뒤에는 y자리인데 자, 식으로 들어갈 때는 얘는 마이너스 2로 들어가고 얘는 마이너스 1로 들어간 걸 찾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지우고 얘도 마이너스 2인데 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인데 둘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잘 들어갔어요. 식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반지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얘는 반지름을 1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반지름을 2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식에 들어갈 때는 얘 제곱값으로 반지름의 제곱값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반지름을 2라고 보는 거고 얘는 반지름을 1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반지름이 1이냐 2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겠네요. 자, 여기 식에 보니까 얘가 반지름이 됩니다. 이때 얘를 반지름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정확하게 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라는 뜻이에요. 그럼 반지름은 여기인 이 거리가 되겠죠. 이 거리. 얘는 1이잖아요. 1. 따라서 반지름은 1이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1이라고 잘 적혀져 있는 식은 3번이 되네요. 잘하셨습니다. 10번. 좌표평면 위의 점 3,1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대. 라고 하네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그럼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y축으로 접었어. 그 소리예요. y축으로 접었어. 이렇게. 자, 얘를 y축으로 이 점을 y축으로 얘가 y니까 y축으로 접으면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쵸? 이쪽. 그러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똑같이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럼 여기가 3이니까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따라서 이 점은 마이너스 3과 2가 만나는 자리야. 그 점이 되겠네요.
그건 답은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는 것은 결국은 x의 부호가 2는 똑같고 여기 2 똑같잖아요. 그쵸? 얘만 x의 부호가 바뀐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래서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고 하면 x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얘는 그대로 가고 얘가 마이너스 3인 걸 찾으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것은 x의 부호가 바뀐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3,2라는 애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될까요? y의 부호가 바뀌죠. 3, 마이너스 2.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3, 2. 얘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3,1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부호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자리가 바뀐다. 2, 3. 요거 그때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잘 기억하시고 정리해두세요. 잘 하셨습니다. 12번 두 집합 A의 원소는 1236이야. B의 원소는 집합 B의 원소는 257에 대하여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 합집합 B가 나왔습니다. 자 A 합집합 B네요. 그러면 모두 얘는 모두 다 컵에다 담아. 그 뜻이고요. 만약에 A 교집합 B는 공통인에만 담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A 합집합 B는 모두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1, 2, 3, 6 그리고 2, 5, 7 다 써주시고요. 중복된 건 한 번만 써주시면 되세요. 중복된 건 여기 2가 지금 2번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세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A 합집합 B의 원소인데 이 앞에 N자가 붙었잖아요. 여기 N자. 이건 개수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중복되는 거 더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잘하셨습니다. 13번 명제 A가 짝수이면 A는 4의 배수이다의 역은 자 역은 자리만 바뀐다. 역은 자리만 바뀐다. 대우도 기억하시죠? 대우는 부정하면서 자리 바뀐다. 역은 그냥 자리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리만 바뀐 잘 찾으면 되는데요. 이면이라는 애 사이에 두고 얘는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A가 4의 배수이면 A는 짝수이다. 그렇게 가는데 1번이 답이네요. A가 4의 배수이면 A는 짝수이다. 다른 애들은 다 부정을 좀 한 것 같아요. 아니다 이렇게 부정했어요. 부정. 하나라도 부정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역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가 바뀌는 거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잘하셨습니다. 14번 유리함수 y는 x-2분의 1 더하기 3의 그래프를 알맞은 것은 자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점근선의 좌표예요. 점근선의 좌표. 점근선의 좌표가 어디냐면 얘를 먼저 찾으시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점 찍은 부분 보이시죠? 점선 이렇게 따다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교점 있잖아요. 얘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요 점. 여기서는 여기가 점이 되겠네요. 여기는. 그리고 3번은 여기가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의 자리고요. 4번은 여기가 바로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 자리예요. 찾으셨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제가 점근선의 교점, 이 그래프의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를 찾는다고 하면 자, 얘가 0되는 x가 0되는 x가 0이 되게 하는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
x는 바로 2잖아요. 2. 그쵸? 그러면 x의 좌표는 2가 되는 거고요. 얘는 그대로. 얘가 y가 3. 그래서 이 그래프의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는 2, 이렇게 3이 됩니다. 찾으셨죠? 그러면 좌표에서 x가 2고 y가 3인 을 찾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x가 여기 있네요. x는 2. 그리고 얘가 y가 3이잖아요.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도 그래도 보시면 여기 보면 이 점은 x가 2네요. 그리고 y가 마이너스 3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식을 찾아야 되니까 아니고요. 이 점의 좌표는 x가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y가 3이네요. 얘도 아니고. 자, 요의 좌표는 이 점의 좌표는 x가 마이너스 2 그리고 y가 3이네, 마이너스 3이네요. 이렇게. 얘도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15번 함수 x에서 y로 연결시켜주는 애가 f야. 그 다음에 y에서 z로 연결시켜주는 애가 g야. 이 그림과 같을 때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합성함수 요 값이잖아요. 자, 합성함수를 읽을 때는 제가 뒤에서부터 읽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가 FA에서 화살을 쏘면 누가 맞아? 5가 FA에서 화살을 쏘면 누가 맞아? 그러면 F가 바로 여기 있으니까 F가 여기 있죠? 5가 F에서 화살을 쏘면 6이 맞습니다. 6이 맞아. 연달아 G에 의해서 화살을 쏘면 누가 맞아? 그럼 G가 여기 있잖아요. 쭉 써야죠. 다시. 누가 맞나요? 25가 맞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문제 푸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